안녕하세요. 마리예요. 열대어 키우기 준비편 7번째 에피소드예요. 지난 에피소드부터 스펀지 여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펀지 여과기 여과력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지난 영상을 참조하세요. 오늘은 스펀지 여과기 설치법과 관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마침 동네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쓰고 있던 여과기가 고장이 났다고 했어요. 친구가 걱정을 해서 제가 집에 있는 용품을 챙겨서 친구 집에 방문했어요. 친구 집 주방에 있는 어항이에요. 친구는 구피를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다른 구피를 데려오지 않고 계속 한 종류의 구피를 근친 교배하며 키웠더니 기형 구피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형 구피들을 어찌하지 못하고 불쌍하다고 계속 키우고 있어요. 이렇게 근친 교배로 인한 기형 구피를 피하려면 여러분께서는 가끔씩 외부에서 구피를 데려와 혈섞음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피의 외모가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것은 여러 구피가 섞여서 새끼가 나올 때마다 다양한 외모의 구피가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여러 구피가 교접되었다는 의미로 막구피 또는 믹스구피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자연에서 태어난 구피라는 뜻으로 자연구피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렇게 교접된 구피는 보통 수질에 강하고 온도 변화에도 민감하지 않아 처음 물고기를 키우시는 분들이 키우기 좋아요. 그럼 이제 스펀지 여과기를 설치할게요. 설치하기 위해선 내경 4mm, 외경 6mm 구경의 호스와 에어펌프가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이 에어펌프는 1구짜리이고 무소음 에어펌프는 아니에요. 에어펌프에 이렇게 호스를 연결하고 여과기에 연결하면 돼요. 에어펌프는 어항의 수면보다 높은 곳에 설치해야 어항의 물이 역류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역류 방지기가 있으면 역류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역류 방지기의 방향은 이 장면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어항을 사서 설치할 때 에어펌프와 여과기를 어떻게 설치할지 몰라서 난감했는데요. 예전에 저와 같은 분이 있을까봐 이렇게 자세하게 촬영해서 보여드려요. 스펀지 여과기의 제조사에 따라 이렇게 빨대가 있는 것도 있는데요. 이런 빨대 같은 대롱이 없는 스펀지 여과기도 있답니다. 빨대가 있으면 빨대를 먼저 끼시고 빨대가 없으면 호스 그대로를 끼우시면 돼요. 이렇게 호스를 끼우신 후 여과기를 어항 속에 넣으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대로 그냥 스펀지를 두시면 스펀지 속에 박테리아가 서식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스펀지 속에 물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스펀지를 손으로 조물조물 해주세요. 스펀지를 수돗물에 조물조물하면 수돗물의 염소 성분이 박테리아 서식을 방해해요. 이렇게 어항물 속에 스펀지를 넣고 조물조물 해주세요. 스펀지에 물이 스며든 게 보이시죠? 여과기 출수구로 물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출수구의 물이 이렇게 콸콸 나와야 정상이에요. 만일 물의 양이 졸졸 나온다면 스펀지 여과기를 청소해야 해요. 스펀지 여과기의 출수구를 어항 속에 넣으면 물소리가 안 들릴 거예요. 물소리가 나는 게 좋으면 출수구를 수면 위로 이렇게 빼시면 돼요. 만일 높이가 낮은 어항에 스펀지 여과기를 담그고 싶으시다면 여과기의 배관을 잘라야 합니다. 배관을 칼로 잘라내시면 돼요. 스펀지 여과기를 설치하니까 제 눈에 여과기가 거슬리네요. 여과기도 좀 가릴 겸 제가 온 김에 레이아웃을 좀 변경해 볼게요.
모스를 뒤로 치웠더니 숨어있던 비파가 나오네요. 친구는 7년 전부터 브론즈 코리 한 마리와 비파 한 마리를 함께 키우고 있어요. 만약 물고기를 처음 키우신다고 하면 물고기 품종당 암수 쌍으로 키우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한 품종당 한 마리만 키우면 물고기 본연의 습성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코리도라스는 몰려다니는 습성이 있는데 이렇게 한 마리만 키우니까 몰려다니는 습성은 없네요. 비파는 커지면 육식성을 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어항에서는 잘 지내고 있네요. 이 어항이 더 컸더라면 비파가 더 활동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어항 크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이제 청소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청소는 한 달 주기로 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출수구에 물의 양이 적게 나온다면 바로 청소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항 청소를 할 때 스펀지를 돌아가면서 청소해요. 지금 오른쪽 스펀지를 청소했다면 2주 후에 왼쪽 스펀지를 청소하는 식으로요. 이렇게 스펀지를 돌아가면서 청소한다면 스펀지 속의 박테리아 유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스펀지를 청소할 때마다 박테리아가 어쩔 수 없이 유실됩니다. 수돗물에 있는 염소는 박테리아를 살균할 수 있어요. 스펀지는 수돗물에 빨지 말고 어항 청소할 때 버려지는 기존 어항물에 스펀지를 조심스럽게 주물러 주세요. 박테리아가 유실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스펀지를 청소하세요. 저처럼 2주마다 스펀지를 돌아가면서 청소하시는 분은 어떤 스펀지를 청소했는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저는 청소한 스펀지를 어항 벽에 붙여놓고 다음 청소할 스펀지는 약간 바깥쪽으로 빼놓아요. 다음에 청소할 스펀지를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여과기 청소는 이렇게 생긴 솔로 구석구석 닦아주세요. 그 후에 여러 차례 수돗물로 씻고 적당히 말린 뒤 어항 안에 다시 넣어주세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스펀지 여과기에 이기가 꼈을 때, 그리고 어항에 질병이 발생하여 스펀지 여과기를 살균하고 싶을 때의 관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영상을 좀 더 자주 올리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아이를 돌보면서 영상을 만드느라 정말 시간이 나지 않네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시길 바래요. 건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